재테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례고요. 제가 재테크를 하면서 저는 재테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파트 제가 사는 곳을 옮기면서 재테크를 했고요. 그러면서 캠프에 들어오면서 캠프하고 같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캠프와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상 회사가 양산에 있고요. 양산에서 처음 2008년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도에서 한 13년도까지 살았고요. 와이프가 제 미국 출장 가 있는 동안 부산의 아파트를 보고 너무 좋아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와이프 말을 좀 잘 듣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와이프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서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아파트 살 때 제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해서 퇴직금 정산을 해서 아파트를 샀고요. 그때 못 모르고 집을 이제 처음으로 샀는데 미분양이었습니다. 미분양으로 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더라고요. 부산으로 갈 때는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이제 팔고 2013년도에 부산으로 오면서 갈아탔죠. 부산으로 온 아파트가 남구에 있는 이제 대연 땡땡 아파트입니다. 혁신도시 안에 있는 거고요. 그때도 사실상 13년도였는데 그때도 미분양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파트였고요. 뭐 대출은 당연히 일으켰죠. 레버리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좋은 아파트니까 대출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오기 전에는 캠퍼에 있지를 않았어요. 부동산 공부 뭐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있다가 한 2년 되기 전에 팔고 나왔습니다. 왜? 제가 서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면 중심가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서면으로 가야겠다. 중심가니까 이 상업지니까 분명히 오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하고 서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15년도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에 있는 이제 포스코 땡땡 아파트거든요. 이제 그게 갔던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거기에 있는 땅을 부수고 지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CLJ재당에 있던 자리를. 그게 왜냐면 상당히 기운이 좋은 자리입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그게 가고 싶어가지고 팔고 넘어갔는데 진짜 못 모르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안 넘어갔으면 지금은 더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그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8년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동네에,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주변에 서면에 있을 때는 상권하고는 다 좋은데 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학군 때문에 이제 동네로 이사를 했고, 동네로 오면서 이제 초등학교 안정적으로 이제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집을 가지면서 제 집을 가지고 계속 테크를 하면서 넘어왔고요. 그 와중에 양산에서 내려오면서 중간에 양산에 이제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분양을 하더라고요.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사실상 못 모르고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야기할 때 남이 버리는 분양권은 줍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실상 분양 잘 몰라가지고 분양권 가지고 500만 원만 좀 이득을 보고 나오자고 분양을 했는데 애나 꽁꽁 분양권이 마이너스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매입을 해서 등기를 치고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되면서 2년 동안 전세를 놓고 2년 뒤에 나왔습니다. 사실상 2년 뒤에가 되니까 원금을 회복하고 이게 다 기존에 제가 샀던 것보다는 충분한 이익을 주고 올라가더라고요.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나왔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산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전에 양산 양산 안에 있는 이기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의 현 시세, 예전에는 이제 보통 보면 아파트가 분양가가 한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뭐 1,5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래 넘어가지만
근데 현 시세적으로 봤을 때 한 9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가 쭉 지나면 제일 많이 올라 있는 현재의 시세로는 뭐 남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근데 지금 사는 아파트도 결코 떨어지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재테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투자를 했고요. 중간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졌던 시드머니가, 작은 시드머니가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딱히 저 뭐 얼마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저도 좀 40평대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만족하고 살고 있고요. 언젠가는 또 한 번 더 갈아타야 되겠죠. 다시 좋은 아파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매입니다. 이건 이제 법인으로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패 사례 중에 한 개입니다. 제가 이제 영도에 있는 땡땡 아파트에 경매를 했어요. 경매를 해서 9천 몇백만 원짜리 1억 이하라고 해서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서 한번 투자를 해봤고요. 투자를 하기 전에 이제 수없이 많은 임장을 하고 현장을 확인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캠프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직접 가서 경매를 받았고요.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뭐 금액의 변동률도 보면서 사이트를 찾아가고 했고요. 그때 왜 제가 찾으면서 봤었냐면 이게 동산 영도에 주변 바로 옆에 재개발이 있었어요. 노도가 심한. 이게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오래됐었는데 그래서 그게 되면 이주하는 인원이 이렇게 오면서 주택가를 분명히 전세가를 올리면서 집가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도 찾아보고요. 공부도 했습니다. 나름. 전망은 이래요. 제 국택2층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서울 사람도 그렇고 부산 사람도 그렇고 바다뷰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도에 들어가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영도는 3일이 다 바다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영도 안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다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안에 수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1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경매를 하면서 목표 금액도 정해가지고 나름 얼마 되면 팔겠다는 거 수수료도 다 계산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 되면 팔까? 이것도 저희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거 하면 500만 원, 안 그러면 1000만 원, 안 그러면 1500만 원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세금 얼마 내고 들어오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경험해 보려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하는데 금액이 좀 들어갔고요. 하자가 또 있더라고요. 맨 꼭대기층에 맨 끝에 집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맨 끝에 집은 특히 옛날 집들은 결로가 장난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집 구매하실 때 맨 끝에 집 말고 되도록이면 좀 중간집을 사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좀 하자가 좀 덜합니다. 대중에 또 이게 아파트가 실패했을 때 선호도가 좀 떨어졌고요. 제가 이제 매도 위주로 이제 사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를 돌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금액이 오르면 바로 팔아야지. 왜냐면 전세나 이렇게 세입자가 있으면 이렇게 좀 바꿔치기 하기가 조금 상그럽거든요. 더군다나 법인으로 있으면. 그래서 안 놓고 계속 기다렸는데 1년 정도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금액이 안 올라요, 전혀. 만약에 제가 이걸 전세나 월세로 바꿔놨다면 제 원금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실패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8월 달에 매도를 했었고요. 1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9,200 몇십만 원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조금 손실을 보고 왜 손실을 봤냐면 인테리어 비용하고 들어갔잖아요, 제 돈이. 그래서 그 손실을 보고 다시 매도를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1억 6천입니다. 9천만 원짜리가 1억이니까 그집 2배 올랐죠. 수익률로 보면 그집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세를 놓고 그걸 2년 더 돌렸다면 지금쯤이면 수익률이 꽤 괜찮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서 뭐 손실은 많이 보지 않았지만 이런 경험을 샀다는 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캠프에서 오셔서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저처럼 실패 경험을 하지 마시고요. 성공 경험을 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저희가 진주 임장 갔다 와서요. 진주 임장 갔다 손품 팔고 진주 임장 갔다 오고 나서 투자를 했던 거고요. 수업 후에 인구하고 여러 가지 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는 수요 대비해서 진주는 입주 물량 자체가 더 이상 없습니다. 공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혁신도시에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혁신도시라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면서 혁신도시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혁신도시는 정부가 지어준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인프라가 좋고 이게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도시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고 깨끗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선호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군도 좋고 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해서 금액 자체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되게 저렴했어요. 제가 투자할 때 당시로는. 그래서 분양가 대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양가 대비 저렴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원금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꼭대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샀을 때가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들은 보통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분양하거나 최고점을 때리고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그만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자기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빠져나오지만 자기가 그때 당시에 샀가지고 계속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샀기 때문에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산 시점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안 팝니다. 그거를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신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고요. 들어가서 그때 이제 실투자금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왜냐면 이게, 한번 떨어졌던 데다 보니까 그 전세 금액 자체가 받쳐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전세 자금 자체도 향후에 제가 내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갈 자신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같이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부산 투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나름 또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산을 막 해봤습니다. 세금 얼마나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여러분들 하시기 전에 미리 계산을 다 해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 이게 오차범위에서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 넘어진다든지 하면 제가 어떻게 판단할 거라는 것도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렇게 금액을 다 계산을 해봤고요. 수익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뭐 그래도 뭐 2억 그때 이게 이제 2억 8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금액 자체는 뭐 한 2억 2천 정도에 샀었거든요. 한 6천 정도의 갭이 나중에 상승을 할 여력이 있겠다라고 구매를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학습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참고로 전세가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입니다. 저희 샀던 것보다 훨씬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세 2+2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한번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5% 인상하고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2년 뒤에까지 저희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2년 뒤가 되면 저희는 무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뭐 팔 건지 안 팔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투자했던 거는 혁신도시였고요. 진주 혁신도시고요. 지금 전세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원이에요. 시세로 한 3억 정도 하고요. 저희가 투자했던, 시뮬레이션 했던 2억 8천 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팔아도 원금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